어느 무더운 7월의 오후였습니다. 강동구에 사는 67세 박정혜 씨는 습관처럼 아침에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삼켰습니다. 작은 컵에 물을 따라 넣고 정돈된 동작으로 한 알씩 입에 털어넣는 그녀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가슴이 묵직하네. 정혜 씨는 스스로에게 중얼이며 냉장고 문을 열고 찬 수박 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뭔가 뚝 하고 끊기는 듯한 찢어지는 고통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른손이 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동네 병원에서 서울 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마비 직전이었습니다. 일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문제는 그녀는 병원에서 경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심장마비가 오기 전날 이런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끔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나이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단 하나의 신호, 그리고 누구도 권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식단 변화. 그게 그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어느 날 갑자기 덮쳐오는 번개 같은 병이 아닙니다. 그 어떤 암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훨씬 빠르게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 실제로 국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3만 명이 넘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절반 가까이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그게 그런 줄 몰라서 일시적인 피로겠지 하고 넘겼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절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약을 평생 먹으라고 권할 뿐 그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식단만 바꿔도 심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안개 자욱한 시골 마을을 비춥니다. 해가 들지 않는 음침한 부엌에서 한 남자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앉아 있습니다. 68세 정영호 씨,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으며 매일 6종류의 약을 복용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 먹을 때마다 목숨이 갈가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한 손으로 약 봉지를 쥐고 다른 손으로 병원을 바라보며 중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찾은 동네의 자연치유 강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노교수가 무대에 서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먹은 약을 잠깐 멈추고 이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약을 줄이는 건 여러분의 의지보다 식탁 위의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가리킨 건 빵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흙냄새 진하게 밴 채소였습니다. 이걸 먹고 돌연사를 막았다는 수십 명의 증언, 심지어 심장 우회 수술 직전이었던 사람도 이 식단 이후에 혈관이 뚫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 식품이 무엇인지, 심장마비 하루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병원은 끝까지 이것을 말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의 손이나 턱이 뻐근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난다면 그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건 심장 안쪽에서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이상 징후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무서운 건 통증이 없는 심장마비입니다. 통증이 없었기에 그냥 참고 넘겼다. 이 말은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죠. 왜 병원은 그 신호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약은 권하면서 약을 끊게 만드는 진짜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치료는 의료지만 예방은 생활입니다. 약은 병을 조절하지만 음식은 병을 고칩니다. 하지만 병원은 이걸 먹으면 혈관이 맑아집니다라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복잡하지도 음모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약 산업이 치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나쁜 음식은 피하세요란 말은 듣지만 이 음식은 심장을 되살립니다란 말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의 음식이 수많은 사람을 돌연사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심장마비 하루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무엇인가? 그 신호를 무시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았는가? 그리고 돌연사를 막은 1위 음식,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정말로 약을 줄이고 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 회차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여러분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진 않나요? 갑자기 손끝이 저릿하거나 목덜미가 묵직하진 않나요? 숨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살짝 뻐근하진 않나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식탁부터 바꾸세요. 돌연사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은 단 하루 전에 분명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단지 그걸 모른 채 지나쳤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부터 약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 하나의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해시태그 1편 심장마비 하루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5가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래된 골목길. 70세 김명호 씨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장길을 걸었습니다. 손엔 멸치와 두부가 담긴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이마에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끝이 저리면서 가슴 위쪽에 무언가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육통인가 그는 멈칫하다 다시 걸었고 불과 6시간 뒤 그는 횡단보도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 기록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 관찰, 통증보다 신경계 증상 우세, 골든타임 3시간 경과. 그가 느낀 증상은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소와 다른 이질적인 느낌, 가벼운 저림, 무거운 눌림,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이게 심장마비 하루 전 나타나는 최후의 신호의 정체입니다. 해시태그 1. 턱, 목, 어깨에 묵직한 통증 혹은 조이는 느낌.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 문제라면 가슴 통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신경은 턱, 목, 어깨와 연결돼 있어.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통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65세 여성 환자 어 씨는 심장마비 전날 오른쪽 어깨가 근육통처럼 쑤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찜질을 하며 버텼고 다음 날 새벽 쓰러졌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보고합니다. 여성 환자의 42%는 심장마비 전날 가슴이 아닌 턱, 목, 어깨에서의 통증을 먼저 호소한다. 이 통증은 간헐적이고 둔탁하며 누르면 아픈 게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부터 조여오는 압박감입니다. 해시태그 2. 왼쪽 팔이나 손가락의 저릿함, 무감각. 이 증상은 심장 질환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착각합니다. 73세 이대훈 씨는 왼팔이 전선처럼 찌릿했다가 다시 괜찮아지길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리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예약했고 그날 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심장의 왼쪽 동맥에 혈전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팔신경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신경 경로와 혈관망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의상 신호는 가장 먼 곳, 즉 왼쪽 팔과 손가락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순간적으로 오는 찌릿함이나 팔을 무겁게 누르는 듯한 무감각 혹은 손끝이 얼얼해지는 묘한 불쾌감으로 표현됩니다. 해시태그 3 식은땀, 이유 없는 불안감. 심장마비 전날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갑자기 흘러내리는 식은땀입니다. 그런데 땀이 난다고 모두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식은땀이 실내에 있어도 운동하지 않아도 심지어 샤워 후에도 식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68세 성재희 씨는 심장마비 하루 전 가슴에서 땀이 샘처럼 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것이 바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괜히 초조하고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이는 심장이 보내는 교감신경계의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심장마비 전날 환자의 60% 이상이 불안과 초조, 식은땀을 경험했다. 이는 심박수 이상과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이 원인이다. 해시태그 4 가슴 위쪽의 압박, 숨이 덜 쉬어지는 느낌. 심장마비 직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 가슴을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71세 주부 오명자 씨는 불에 지어 끈이 너무 조이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옷을 풀어도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30분 후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증상은 보통 계단을 오르거나 걷는 중에 더 두드러지며 숨이 깊이 안 들어가고 가슴이 더부룩해지는 느낌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압박감은 갑작스럽게 시작되기보단 하루 전부터 은근히 느껴지며 점점 무게가 올라가듯 심장을 짓누르게 됩니다. 5. 소화불량 혹은 구토감. 놀랍게도 심장마비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70세 윤창식 씨는 전날 저녁 삼겹살을 먹은 게 탈이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더부룩하고 속이 울렁거려 위장약을 먹었고 그날 밤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장의 혈류가 막히면 위장과 연결된 미주신경이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구토감, 트림, 식욕 부진, 위경련과 비슷한 증상이 심장 이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속이 거북하다거나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심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통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고요한 경고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단순히 나이 들었다고,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이 징후들을 지나치지 마세요. 김명호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했지만 걷던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익숙한 무시였어요. 그 무시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신호를 알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돌연사를 막은 심장을 되살린 음식 1위를 공개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서 약이 아니라 음식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는 72세 최성규 씨는 비 내린 뒤 축축한 흙냄새를 맡으며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대야에 담긴 채소 한 무더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채소를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내가 3년째 약을 안 먹어.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심장 보조제를 먹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오히려 혈관 건강 수치가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는 천천히 대야에서 하나의 채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원한 물방울이 잎사귀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손끝에서 뿌리까지 진한 흙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왜 심장의 채소라 불리는가? 비트는 전 세계 심장학계에서 심장을 살린 채소로 불립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2023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트에 함유된 고농도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의 노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비트는 그 붉은색만큼이나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혈관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하게 변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돌연사 모두 막힌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비트는 이 막힌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1일 250ml의 비트 주스를 15일간 마신 고혈압 환자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6mmHg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단지 음식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사례. 부산의 68세 여성 김윤자 씨는 협심증과 부정맥을 앓으며 하루 7알의 약을 복용하던 환자였습니다.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해 손을 가슴에 얹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건강 강의를 듣고 비트를 접하게 됩니다. 이걸 먹는다고 심장이 나아지겠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비트즙 100ml를 꾸준히 마신 지 3개월 후 그녀의 혈압은 150에서 125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넘게 복용하던 심장 보조약 2종류를 주치의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냥 한 줌의 채소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어요. 심장 질환과 비트, 과학적 근거는? 비트의 핵심은 바로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섭취한 비트 속 질산염은 침속 박테리아와 반응하여 산화질소의 노로 바뀝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고혈압의 근본 원인인 혈관 수축과 경직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트 주스 섭취 전후를 비교한 결과 운동 중 심근 산소 소모량이 19% 줄었고 심장 박동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비트는 베타인,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장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처럼 비트는 약 없이 심장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치료제로 불릴만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가? 비트는 생으로 먹으면 강한 흙냄새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섭취하면 부담 없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천 섭취법. 아침 공복에 비트즙 10만 150ml 섭취, 레몬즙 약간 섞으면 흡수율. 삶은 비트를 샐러드로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와 함께. 비트와 당근, 사과를 함께 넣어 주스로. 주의사항. 신장 질환자, 특히 옥살산 결석 병력자는
과다 섭취주의. 빈속에 너무 많이 섭취 시 위에 자극 가능성 있음. 돌연사막은 또 하나의 비밀. 비트를 먹는 시간. 비트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심장은 아침 5시 10시 사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시간대에 혈압, 맥박, 교감 신경계 활동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트는 아침 공복 혹은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심장내과에서는 비트를 아침에 섭취한 그룹과 저녁에 섭취한 그룹의 혈압 감소 폭이 평균 1.8배 차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병원은 왜 이걸 말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장을 되살릴 수 있는 비트 같은 채소가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약 처방만 권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트는 비보험입니다. 영양 상담도 식단 지도도 보험 수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은 빠른 수치를 보이지만 비트는 최소 24주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속도가 아니라 회복을 택한 사람들에게만 비트는 진정한 생명의 채소가 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식탁이 병원입니다. 최성규 씨는 그날 마당에 앉아 붉은 비트를 칼로 자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부터 가. 근데 난 밥상부터 바꿨어. 그게 살 길이었어. 우리는 너무 많은 약을 먹고 너무 많은 의사의 조언을 따르지만 정작 내 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식탁 위에 붉은 채소 하나만 올려보세요. 그 선택이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기 양평의 한 시골집. 이른 아침 창문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부엌 바닥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73세 한태수 씨는 두툼한 손으로 비트를 자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처음엔 고기 안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고기가 날 죽일 뻔했다는 걸 알겠어. 그의 앞에는 삶은 비트, 찐 마늘, 찐 양배추, 찐 고구마가 작은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빨강, 연두, 보랏빛, 주황색. 마치 붓으로 채색한 듯한 자연의 색깔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심장약 3가지를 끊었고 주치의로부터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단 하나. 7일 식단이었다. 7일만 달라져도 심장은 반응합니다. 의학적 근거. 미국 존스 홉킨스대 심혈관 센터는 2020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적용한 지 7일 이내에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혈압이 평균 510mmHg 감소하며 혈액 내 염증 지표가 현저히 떨어진다. 즉, 단 7일만 음식의 구성을 바꿔도 심장과 혈관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비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혈관을 살린 식단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아침 심장 산소 공급을 돕는 비트 흡수식. 아침은 심장 발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메뉴 예시. 비트즙 100ml, 레몬즙 1큰술. 삶은 비트 34조각 찬물에 헹군 후 먹으면 흙냄새 감소. 통귀리 오트밀 1컵, 견과류, 아몬드, 호두 4알 추가. 바나나 반개. 설명. 질산염이 풍부한 비트와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산화질소 전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비트는 혈관을 열고 귀리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 배출합니다. 69세 조광남 씨는 이 식사를 매일 2주간 반복한 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에서 132로 떨어졌습니다. 점심 혈압 안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비트 채소볼.
메뉴 예시. 찐 비트 삶은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1개, 현미밥 반 공기,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 드레싱. 설명. 비트는 항산화 작용과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브로콜리는 심장 손상을 줄이는 설포라판 성분이 풍부합니다. 달걀은 고단백 식품이지만 노른자는 주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식단은 혈압을 58mmHg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심장 부담을 줄이는 저나트륨 고식이섬유 식사. 메뉴 예시. 고구마 12개, 쪄낸 비트와 양배추 볶음 들기름 살짝, 미역국 소금 대신 국간장 소량 사용, 삶은 강낭콩 3큰술. 설명. 저녁은 심장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소금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식재료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트는 이 시간에도 산화질소 전환을 도와 심박수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일주일 이 식단을 유지한 환자 13명 중 수면 중 혈압 변동이 30% 이상 안정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함께하면 효과 2배, 심장 재생 돕는 7분 순환운동. 비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액은 움직임이 있어야 제대로 흐릅니다. 다음은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권장하는 고령자를 위한 저강도 순환운동 루틴입니다. 총 소요 시간 7분, 하루 12회. 1. 제자리 가볍게 걷기 2분. 팔을 부드럽게 흔들며 발끝으로 천천히 딛습니다. 리듬감 있게 호흡 들이쉬기 3초, 내쉬기 3초. 2. 의자 잡고 무릎 들기 1분. 등받이 의자를 잡고 한쪽 무릎씩 들어 올립니다. 좌우 10회 반복. 3. 벽 짚고 팔 밀기 2분. 벽에 손을 대고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기. 어깨 근육 강화 및 혈류 순환. 4. 손끝 털기 복식 호흡 2분. 손가락을 털듯 빠르게 흔들고 깊은 복식 호흡 10회 반복. 이 운동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혈액을 말초까지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 7일만 바꿔보세요. 놀라운 변화 체험담. 66세 여성 서현숙 씨는 심장이 두근거려 수면제를 복용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지 6일째 되던 날, 밤에 처음으로 약 없이 숙면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비트 하나가 이렇게 삶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마무리하며 심장은 바뀝니다. 단 7일만 주면 됩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조용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심장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7일이면 충분합니다. 7일간 식탁 위에서 색을 바꾸고 7일간 몸을 7분만 움직이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태수 씨는 말했습니다. 약은 잠깐 쉬게 해줬고 음식은 다시 걷게 해줬어요.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심장에 가장 고마운 식사를 준비해 보세요.